허리 아프다고 허리만 두드리고 계셨죠?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딱 10분만 투자해서 주무시기 전에 침대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 한 군데만 풀어주면 병원에서 포기한 만성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정말 거짓말처럼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아이고 내가 평생 헛다리 짚었구나 하실 거예요. 제가 선진 영국 도수치료를 공부하고 9년간 15,000명의 허리 환자분들을 고치면서 쌓아온 숨겨둔 허리 통증의 노하우 핵심만 오늘 꾹꾹 담아 공개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병원에서도 잘 못 짚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 없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 카이로프랙틱 의학 저널에서도 만성 요통 환자 중 변비나 소화 저하 등 내장기 문제가 있는 그룹에서 내장기 도수 치료가 통증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즉 내장기 기능 문제가 허리 통증의 한 원인 혹은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거죠. 실제 허리 통증과 장 컨디션이 안 좋았던 환자분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 엑스레이 상에 기포같이 생긴 것들이 가스와 배출되지 못한 덩어리예요. 처치로 받으실 때 배가 엄청 빵빵하고 누르면 엄청 아파하셨는데 5번 대장 도수 치료 후에는 변비도 사라지고 장이 훨씬 가벼워져서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환자분이 감탄한 그 검사, 여러분들도 집에서 간단히 셀프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통증이 심하시거나 불편감이 크면 무리하지 마시고 전문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내장기 중 대장의 유착, 긴장, 팽만 여부는 몸통 회전, 옆 굽힘 제한, 그리고 앞통 이 두 가지 조합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몸통 회전 테스트입니다. 먼저 편하게 서서 발은 고정하고 상체만 좌우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왼쪽으로 돌릴 때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오른쪽 상행결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왼쪽 하행결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으로 돌릴 때는 오른쪽 상행결장이 오른쪽 결장이 늘어나야 하고 오른쪽으로 돌릴 때는 왼쪽 결장이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 옆 굽힘 테스트. 양손 허리에 두고 좌우로 부드럽게 옆으로 굽혀주세요. 왼쪽 옆 굽힘이 제한되신다면 오른쪽 상행결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오른쪽 옆 굽힘이 제한이 된다면 왼쪽 하행결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몸통 회전, 옆 굽힘 테스트가 동시에 한쪽에서 제한이 된다면 대장의 유착, 긴장이 허리 통증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복부 직접 앞통 체크하는 테스트입니다. 먼저 오른쪽은 상행결장, 왼쪽은 하행결장 쪽 복부를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뻣뻣하거나 덩어리가 있는 느낌, 묵직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단단하게 잡히고 눌렀을 때 묵직한 아픔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소세지 같은 덩어리, 덜컹거림 같은 것들이 느껴진다면 대장이 굳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과 이런 촉진 소견이 함께 있다면 대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오른쪽 아랫배에 있는 회맹판은 변비, 설사, 허리 당김을 일으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배꼽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 45도 지점에 골반뼈 안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쿡쿡 눌러주세요. 뾰족하게 아픈 통증이나 묵직한 통증, 눌렀을 때 나쁜 느낌의 압박감, 짧은 통증이 허리까지 퍼지는 느낌, 이 중 해당되는 반응이 나타나시면 회맹판의 기능 저하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왼쪽 아랫배에 있는 S상 결장은 변비, 가스, 똥배와 가장 관련 깊은 부위예요. 배꼽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서 골반뼈 안쪽을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찌릿하거나 묵직하거나 뻐근한 통증이 있거나 단단하게 굳어있는 느낌, 손을 떼면 다시 차오를 듯한 압박감, 이런 반응과 허리 아래쪽 둔한 통증이 함께 나타난다면 S상 결장 긴장이 허리 통증의 핵심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변비가 있거나 과식했을 때 허리가 당기고 무거우신 적 있으시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 허리와 대장이 줄로 이어진 듯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장과 인대, 허리는 포도알과 포도가지, 포도대와 비유적으로 딱 맞습니다. 대장, 포도알이 무겁게 처지거나 긴장하면 인대, 포도가지를 통해 허리, 포도대까지 힘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장이 유착되거나 굳어지게 되면 허리도 뻣뻣해지고 반대로 허리 기능이 떨어지면 대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를 돌리거나 옆으로 굽힐 때 한쪽이 더 뻣뻣하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근육이 뭉쳐서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대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쌓이면 단순히 허리가 안 돌아간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허리가 대신 과하게 보상 움직임을 하면서 만성요통으로 이어지고 골반도 비대칭하게 틀어져서 자세 불균형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기의 탄성과 근막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허리만 돌려도 뻐근하다라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허리를 돌리거나 옆으로 굽히면서 왜 한쪽만 더 빡빡하지? 라고 느꼈다면 그건 단순히 근육 문제뿐만 아니라 대장이 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대장은 소화관의 마지막 부분으로 길이는 약 1.5m 정도 되고요. 소장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변을 형성해 직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수 치료에서는 대장의 전체적인 긴장과 움직임을 다루지만 특히 다음 4군데 부위는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자주 다루는 부위입니다. 첫 번째, 상행결장. 오른쪽 옆구리에 있는 상행결장은 허리와 장요근, 간 하부와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부위가 유착이 되면 왼쪽 몸통 회전, 왼쪽 옆 굽힘 동작이 제한이 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로 상행결장의 긴장을 풀어주면 허리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오른쪽 복부 불편감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왼쪽 옆구리에 있는 하행결장. 허리와 골반 근막, 신장과 밀접하게 붙어 있고요. 이 부위가 뻣뻣하면 오른쪽 몸통 회전과 오른쪽 옆 굽힘이 제한됩니다. 도수 치료로 하행결장의 유착을 풀어주면 골반 좌우 균형이 개선되고 허리의 유연성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른쪽 아랫배에 위치한 회맹판. 소장과 대장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고요. 회맹판이 너무 열려 있으면 꾸르륵 하는 복부 소음, 복통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회맹판이 닫혀 있으면 변비, 아랫배의 팽만, 허리 당김을 유발하게 됩니다. 도수 치료에서는 이 회맹판을 부드럽게 조절하여 장 기능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왼쪽 아랫배에 위치한 S상 결장. 대장의 마지막 구간으로 하행 결장과 직장을 이어주는 S자 모양의 구간이에요. 이 부위는 골반적은 천골, 요추 하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긴장이 생기면 허리와 골반 통증을 유발시키게 돼요. 특히 변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S상 결장이 굳거나 처지면 변이 내려가지 못해서 만성변비, 아랫배 팽만, 똥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 경험담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 만성변비가 심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 부분이 너무 굳어 있어서 여기 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자분이 못 참을 정도의 신호가 오셔서 치료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4-5분 정도 계세요. 이처럼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여기 풀어주면 대박입니다. 도수 치료에서는 S상 결장의 긴장과 유착을 풀어주면 대변 리듬 회복과 골반 불편함이 완화되고 허리 하부 긴장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장 도수 치료 중요한 포인트 4곳, 집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해당 부위를 촉지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혼자서 매일 손가락으로 해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계속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매일 자기 전 10분씩 직접 매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일 쉽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 스톤 마사지로 하는 게 강도도 적당하고 해당 부위에 적당한 강도와 정확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느껴서 구매 링크 공유해 드립니다. 그런데 굳은 대장을 이완하는데 그냥 스톤 마사지로 풀면 너무 차가워서 따뜻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시원치 않았고 이 찜질기를 이용해서 스톤 마사지를 데피는 게 가장 편하고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셀프 마사지에 앞서 준비하셔야 할 것은 스톤 마사지와 찜질기이고요. 이제 스톤을 이용한 대장 셀프 마사지 알려드릴게요. 내장기는 다른 근육보다 더 예민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주의사항 첫 번째, 강한 압력과 깊은 압력은 금물이에요.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 정도로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마시고 병원을 꼭 찾아주세요. 내장기는 예민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꼭 당부드립니다. 오른쪽 쇄골 2분의 1 지점에서 배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 가상의 선의 바깥쪽이 상행결장이 위치한 곳이에요. 손으로 가상의 선에서 바깥 방향으로 눌러주면서 밀어줍니다. 아마 살짝 아프면서 덜컹덜컹한 소세지 같은 게 걸릴 거예요. 그게 바로 상행결장입니다. 그 부위를 갈비뼈 아래부터 골반뼈 사이의 복부 공간을 꼼꼼히 쭉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위, 하행결장입니다. 하행결장은 상행결장과 방향만 다르고 하는 방식은 같아요. 왼쪽 쇄골 2분의 1 지점에서 배 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이 가상의 선의 바깥쪽이 하행결장이 위치한 곳이에요. 스톤으로 가상의 선에서 바깥 방향으로 눌러주면서 밀어줍니다. 아마 살짝 아프면서 덜컹덜컹한 소세지 같은 게 걸릴 거예요. 그게 바로 하행결장입니다. 그 부위를 갈비뼈 아래부터 골반뼈 사이의 복부 공간을 꼼꼼히 쭉쭉 풀어줍니다. 세 번째 부위는 회맹판 아이스밸브입니다. 먼저 양쪽 무릎을 굽힌 상태로 바로 누워주세요. 오른쪽 튀어나온 골반뼈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스톤을 골반뼈와 아랫배 사이에 골짜기 같이 파인 곳에 놓고 안에 있는 대장을 파듯이 눌러서 배꼽 방향으로 밀어 올려줍니다. 여기가 가장 아프실 거예요. 잘 굳는 부위라서 아프셔도 계속 해주시면 굳은 게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사와 변비에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잘 풀어주시면 효과 완전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 S상 결장입니다. 회맹판이랑 방향만 다르고 방식은 같습니다. 먼저 양쪽 무릎을 굽힌 상태로 바로 누워주세요. 왼쪽 튀어나온 골반뼈를 찾아줍니다. 손을 골반뼈와 아랫뼈 사이에 골짜기 같이 파인 곳에 놓고 안에 있는 S상 결장을 파듯이 눌러서 배꼽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이곳 긴장과 유착을 풀어주면 배변 리듬 회복과 골반 불편감 완화, 그리고 허리 하부 긴장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완전 좋으니까 잘 따라 하시면서 내 것으로 익혀주세요. 복부 수술 받아보신 분들 계신가요? 맹장 수술, 제왕절개 혹은 복부 종양 제거 같은 큰 수술 말이에요. 수술 잘 받고 회복하면 끝일 것 같지만 사실 그 후에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장과 주변 조직이 달라붙는 장유착이에요. 쉽게 말해 상처가 아물면서 내부 장기끼리 흉터처럼 달라붙어 버리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 유착이 단순히 뱃속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장의 움직임을 막아 변비, 가스, 복부 팽만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허리와 골반까지 뻣뻣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있다는 점이에요. 며칠 동안 화장실을 못 가서 속이 답답하고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는 느낌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단순히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변이 장에 오래 머물면 대장은 늘어나고 무거워지게 돼요. 또한 가스가 차서 풍선처럼 팽창하게 되면 장이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무게와 긴장은 허리와 골반까지 그대로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변비는 좀 불편하지만 참을만하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허리 통증이나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앉아 계시나요? 컴퓨터 앞에서 앉아 일하시고 식사 후에도 앉아 있고 집에 와서 TV 보거나 게임할 때도 또 앉아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거나 상체를 앞으로 구부정하게 숙이는 습관은 뱃속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장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결국 장은 점점 긴장되고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한 채 아래로 처지게 돼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와 습관은 허리 건강은 물론 대장 건강까지 지키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나이가 들면 괜히 허리가 무겁고 아랫배가 점점 불러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죠? 이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몸을 지탱해주던 힘이 약해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부와 골반을 지지하는 근막과 인대가 점점 탄성을 잃고 복부 압력을 잡아주는 복횡근, 골반저근 같은 코어 근육도 약해집니다. 운동량이 줄면 장요근까지 힘을 잃어서 장과 연결된 순환 운동이 떨어지고 결국 장의 움직임도 둔해지게 돼요. 여러분, 허리 통증만 따로 장 불편만 따로 생각하지 마세요. 대장과 허리는 줄로 이어진 듯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더부룩하고 허리까지 무겁다면 그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특별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관리법, 영국 황실이 후원하는 영국 도수치료학회에서 배워온 귀한 중요 정보이니 꼭 실천하셔서 허리도 편안하고 장도 가벼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해도 허리 통증이 남아있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이건 허리 통증과 연관된 내장기가 소장, 장관막, 대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횡격막의 문제로 인해 허리 통증을 만드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인가 근육의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만성 허리 통증 환자분들을 통해 제가 치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건 전혀 다른 범인입니다. 바로 횡격막. 이거를 잘못 쓰기 시작하면 허리 통증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횡격막이 내려앉아 굳으면 허리를 꽉 조으면서 숨만 깊게 쉬어도 허리로 통증이 번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평생 모르고 사세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공개해 드릴게요. 허리 통증이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횡격막의 실체, 그리고 이 횡격막이 굳었을 때 나타나는 소름 돋는 몸의 신호들, 병원, 한의원, 도수치료가 왜 효과가 잠깐뿐이었는지, 그리고 영국 황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는 영국 도수치료 학회에서 배워온 고급 정보, 허리를 진짜로 낫게 만드는 횡격막 관리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했는데 허리가 계속 아팠던 이유, 그 답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은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로 곧 공개해 드릴게요.